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들은요, 테슬라 공매도가 파멸하고 있다라는 소식 살펴보고요. 자, 그리고 결국 시간 싸움이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가 정말 뜨겁다라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내용 들여다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거의 피바다였다, 이렇게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오늘 이 미국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흘러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빅테크뿐만 아니라 작은 주식들 전체적으로 다 빠지는 모습이에요. 자, 오늘 마소부터 좀 보시면요, 0.27 살짝 빠졌고요. 애플 오르긴 했지만 의미 없는 숫자입니다. 0.16%. 그리고 구글 0.35% 빠졌고요. 메타 1.16 조금 더 빠졌습니다. 엔비디아 0.81%. 자, 엔비디아는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너무 좋은 주식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에 제가 한 두석 달 전에 엔비디아가 주식 분할할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영상을 통해서. 자, 그런데 이번에 정확하게 주식 분할을 해버렸습니다. 그것도 무려 10대 1로 분할을 한 거죠. 자, 10대 1 분할하게 되면요, $1,000를 가정했을 때에 이제 $100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100는 굉장히 사기가 쉬워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100가 이제 사기 쉬워지니까 $200까지 가는 건요. 또 이게 부담스러운 숫자지만 전체적으로는요, 시가총액이 2배로 늘어나는 거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또 이 수요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마치 과거의 애플 같은 그런 모습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아마 이런 흐름이라면요, 애플 시가총액도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지금 월가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어찌됐건 엔비디아는요, 지금 굉장히 탄탄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수익들 얻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제 채널에서 제가 엔비디아를 워낙 또 테슬라와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 800%, 900% 수익 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100대 좀 갖고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200대, 추가 매수하더라도 적어도 500%씩, 400%씩 이상은 수익이 다 났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 보시니까 0.07 빠졌고요. 미미합니다. 테슬라도 오늘 미미하게 오늘 플러스로 갔다가 뒤에 또 좀 흘러내리고 오늘 오락가락 많았어요. 공매도의 움직임들이 좀 많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지금 이렇게 흘러내리는 건요, 오늘 기본적으로 미국의 어제 컨슈머 리포트 이따가 살펴볼 거고요. 그게 또 좋게 나왔고, 그리고 이제 이 10년물 금리가 또 올랐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10년물 금리가 4.5를 뚫고 4.6을 돌파하고 있다?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건데, 연준이 금리 인하 자체가 조금 더 이 금리를 정말 롱걸 타임으로 갖고 갈 것이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금리가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월가의 핵심 뉴스 살펴보면서 전체 매크로 환경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컨슈머 컨피던스 인덱스가요, 자, 굉장히 잘 나왔죠. 자, 이게 지금요, 소비자 심리 지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소비자 심리 지수가, 자, 보통 우리가 100 이상 올라가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데이터를 좀 보니까, 자, 벌써 102가 나왔어요. 이번에 102가 찍히면서 97.5였거든요. 4월 달이요. 자, 그런데 이거보다 월등히 뛰어넘었죠.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요, higher than the 96 economists expected입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이 컨센서스가요, 96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96을 경제학자들이 예측을 했는데, 그것보다 월등히 넘게 나왔어요. 102가 나온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난 4월 달이 97.5였어요. 그리고 실업률도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더 악화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겠죠. 자연스러운 예측이거든요. 전문가들이 당연히 그러면 좀 더 떨어져서 96 나오겠다 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월등히 뛰어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소비자 심리지수가 얼마나 지금 좋게 나오는지 아시겠죠. 이 소비 심리지수라고 하는 건요, 소비자들이 앞으로 이 경제 비즈니스 환경이, 미래 환경이 어떻게 바뀔 것이다, 즉 나쁘게 변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적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본다라는 게 더 많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job availability, 아래쪽에 핑크빛을 하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 job이 앞으로 미국이 이 직업 상태가 어떻게 될 거냐, 이것도 좋게 본 거고요. 그리고 income, 즉 수입이 어떻게 될 것이냐,
것인가, 이 지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소비자 심리지수가 좋다라고 하는 건요, 그만큼 미국의 어떤 미래의 어떤 경제 분위기가 굉장히 그게 좋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결국 심리지수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야지 심리지수 좋으면 투자도 더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게 근데 결국 문제는 뭐냐면요, 왜 주가에 영향을 주냐면, 자, 이렇게 되니까 좋아진다니까 금리가 빨리 떨어질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 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겠구나, 당분간. 이런 생각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힘을 또 못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제가 완전 폭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소프트 랜딩이 여전히 가능한 거다. 그리고 다만 이 금리 인하라는 게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적어도 연말 올 하반기쯤으로 가서는요, 충분히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리고 항목별로 다 봤잖아요. 제가 과거에 다 뭐 분석해 드렸지, 몇 개 빼고는요, 사실은 전부 다 지금 현재 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2%대 아래쪽에요. 마이너스로 내려간 것도 많고요. 근데 집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도요, 성장률이 더뎌지는 건 사실이에요. 렌트 같은 경우도요. 지난번에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그 상승폭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일 뿐이지, 결국은 다 내려갈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핵심 뉴스는요. 자, 지금 이 휴렛 패커드죠. 자, 여러분, HP는요,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컴퓨터를 많이 만드는 회사입니다. 델과 더불어서요, 이 HP는 미국의 뭐 이 PC 판매에 그냥 뭐 거의 메가 기업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뭐 빅테크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컴퓨터 업계에서요. 자, 어찌됐든 이 HP가 이 매출 예상치를 다 뛰어넘었고요. 그리고 PC의 디맨드입니다. PC의 디맨드, 소비 자체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껑충 뛰어오르는 모습인데,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PC 수요가요. 그러니까 이 HP는요, 기본적으로 이 팬데믹 기간에 굉장히 많은 그 매출이 있었거든요. 팬데믹 때 사람들이 집에만 있으면서 좀 컴퓨터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되면서 영상 시대가 오면서 너도 나도 뭐 이 PC, 이 데스크탑이랄지 랩탑이랄지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인 수요가 있었거든요. 자, 그러다가 한 2년 정도요, 슬럼프를 겪게 됩니다. 대부분 이런 슬럼프를 겪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그 PC 회사가 누구나 다 겪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PC가 슬럼프를 겪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PC가 안 팔린단 말은요, 결국은 이 컴퓨터와 연관되어져 있는 산업 자체가 전부 다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수출이 안 됐잖아요. 반도체가 계속 막혀 있다가 요즘 반도체가 팔린다 그러잖아요. 미래 전망들이 점점 좋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반도체라는 게 사이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조업들은요, 항상 사이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년 동안 안 팔리니까 주가도 또 떨어졌다가, 그럴 때는 사실 줍줍 찬스겠죠. 자,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회복 보이는 모습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슬럼프가요,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요, 이 이제 2년 동안에 안 팔리던 것이 PC가 다시 이 10% 이상 판매가 이제 더 추가적으로 나타날 거라 보고 있는데, 그게 AI PC입니다. 지금 인공지능이 PC 업계들도 굉장히 지금 흥분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자, 지금 인공지능 가미된 이 PC, 새로운 PC죠. 이쪽에서 2024년 올해 아마 하반기에는 10% 이상 성장률이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 인공지능이 가미된 PC가 훨씬 더 의미 있는 그런 진보를 할 것이다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지금요, PC도 그냥 PC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이제 추가되어져 있는 그러한 PC를 만들게 되면요, 여기서 새로운 이제 매출이 창출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PC 세계는 끝났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자, 인공지능이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새롭게 이제 매출이 창출되는 그런 모습이죠. 이렇게 되면 어때요? 반도체 팔리죠? 이와 연관된 부가업체들이 다 팔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이런 걸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테슬라 투자도 마찬가지죠. 테슬라가 현재 자동차 매출이 전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메가팩 있지만 점점 커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조업은요, 이런 그 시클리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주기가 있는 겁니다. 항상 이 반도체처럼요. 그래서 그런 때가 올 거니까 지금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요, 이런 그 자동차 판매의 영향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너도 나도 만들면서 경쟁이 포화 상태에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 속에서 결국 테슬라의 시간은 또 온다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게 결국 시간 싸움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테슬라 공매도로 악명을 떨쳤던 사람 있죠. 짐 체이너스입니다. 자, 아래쪽 사진에 보이시죠? 자, 지금 얼굴이 너무 우울하지 않습니까? 뭐 거의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고요. 이 테슬라 공매도, 뭐 여전히 테슬라 공매도 친다. 한때는 테슬라 공매도 접었다라고 2021년도 말인가 얘기를 했다가 이후에 또 쳤거든요. 그러다가 또 큰 돈을 잃게 됐는데, 자, 이 짐 체이너스가 지금 현재 파트너사로부터 현재 고소를 당한 상태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misuse of funds입니다. 즉 공금 횡령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펀드를 사실은 이 제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신의 회사의 어떤 그 지금 붕괴 직전 굉장히 어렵거든요, 재정적으로. 자, 그래서 불법적 사용들이 지금 감지가 되면서 현재 고소를 받고 있고 뭐 거의 다 무너진 상태거든요. 자, 파란색으로 하나 보시면요, 작년도에 이 짐 체이너스가 자신의 펀드 회사를요 셧다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문을 닫거든요. 40년간 그동안 운영해 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이윤 창출이 점점 어려워진 겁니다. 자, 왜냐면 지금 뭐 공매도를 쳤다가 한때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거든요. 특히 금융위기 때 2008년도에는요, 무려 6조 원 이상을 운영했습니다. 그냥 우리 그 달러를 천 원을 계산했을 때 이게, 자, 6조 원 이상 운영하던 것이 지금은요 2천억 정도로 쪼그라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12배씩 이렇게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초락에 빠진 거죠. 2023 작년도에 2천만 달러, 2천억 달러, 2천억 정도로 이제 떨어진 건데 6조에서 2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빠진지 아시겠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좀 파악하셔야 됩니다. 테슬라 공매도 치면서 한때 테슬라 정말 어렵게 했다가 2020년도에 테슬라가 폭등하면서 그때 어마어마한 자산을 잃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서 내가 머스크하고는 절대로 맞서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그 전에는 워낙 악명 높고 유명했어요. 이 사람 짐 체이너스는요 테슬라 공매도 왕이라고 보면 될 정도입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은요, 이 뭐 어마어마하게 2008년도에 돈을 얻었다 2020년도에 돈을 잃고, 그러다가 21년도에 안 한다다가 또 한 번 쳤다가요, 그때 돈을 또 잃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다시는 안 한다고 그랬는데 22년도인가 그때쯤 또 다시 등장했다가 또 공매도 치냐라고 테슬라에 대해 안 좋게 막 얘기를 했거든요. 주가가 빠질 때 그때요. 그러니까 공매도 치냐 그랬더니 나는 계획 중에 있다. 뭐 지금도 하고 있다. 뭐 이런 알쏭달쏭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러다가 결국 잃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공매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매도들이 과거에는 돈을 엄청 벌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돈을 공매도로 벌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거의 파산하기도, 이런 공매도 왕도 파산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정보의 민주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이 여러분들께서 테슬라에 대해서, 이 사람이요 자기만 테슬라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공매도들이요 정보를 자신들이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관들이 갖고 있는 정보들, 그러니까 개인들이 알기 어려운 정보들 자기만 독점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테슬라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테슬라에 대해서 짐 체이너스보다 제가 더 알면 알지 모르지는 않거든요. 훨씬 더 내가 더 많이 알고 있지, 이 사람보다 절대로 적은 정보를 갖고 이 테슬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얼굴 표정처럼요 그냥 폭망이에요, 폭망. 그러니까 공매도들이 이렇게 나가 떨어지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테슬라 같은 회사들은 사실 이렇게 업앤다운이 심하잖아요. 빠질 때도 심하게 빠지지만 오르면 미친 상승을 해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테슬라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테슬라가 어떤 기업인지 알죠. 사실 과하게 올랐다가 또 지금 현재 자율주행과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변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당연히 주가가 흘러내렸다가 또 이 자율주행이 떴을 때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충분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이 테슬라 공매도들은요 자기만 정보를 알고 있다. 그리고 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정보를 알고 있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되거든요. 지금 사실 개미들이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까? 유튜브가 나오면서요 기업에 대한 정보들을 정말 방대하게 갖고 있거든요. 테슬라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빅테크에 대해서 제가 뭐 늘 주기적으로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이미 뭐 제가 빅테크며 뭐 엔비디아며 테슬라 이 오랫동안 투자를 해오면서 이 회사들에서
워낙 잘 알거든요. 그리고 뭐 매일매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매도들이 이제 SNS 발달하고 이 변화가 오면서요, 자신들만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다? 그래서 자신들이 공매도 치면은 더 폭망한다?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즘 이 기관들이나 이런 주식으로 해가지고 밥 벌어 먹는 사람들이 정말 힘든 시기죠. 그러니까 지금 폭망해버리는 거예요. 완전 쪼그라든 거죠. 그러니까 공매도들이 앞으로 더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테슬라 지금 공매도가 한 세 번째 순으로 있거든요. 결국 이런 공매도들이요, 한번 $200 돌파하면서 그때 또 스퀴즈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큰 코도 다치게 될 거거든요. 그런 시기가 오니까 그때 또 막 엄청나게 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이 앤 홀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데이터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데이터를 좀 보시면요. 좀 미국에서 지금 그 first quarter죠. 자, 첫 번째 지금 1, 2, 3월 달 데이터를 좀 모델별로 판매 대수가 나왔거든요. 자, 지금 미국에서 전기차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국에서는요, 어떤 회사도 테슬라를 앞지른 회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판매 매출에 있어서 대량 어떤 생산, 그리고 대량 판매, 하이 바이옴, 이 소위 판매를 할 수 있는 회사는요, 현재 미국에서도 여전히 테슬라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밖에 나가보면 테슬라, 뭐, 거의 테슬라가 이제는 뭐, 몇 대 중에 한 대씩 보일 정도로 그렇게 많이 보이거든요. 위에 보시면요. 자, 테슬라 모델 Y가 쭉 뭐, 엄청나게 압도적이죠. 그리고 모델 3도 이제 뭐 거의 3분의 1 수준까지 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모델 3도요, 아마 이제 때가 되면 더 많이 올라올 수 있는데, 어찌됐건 모델 Y, 모델 3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 모델 X와 모델 S까지 아래쪽에 초록색으로 제 핑크빛으로 하려했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세 번째로 많이 팔린 게 머스탕 마키입니다. 자, 포드의 머스탕 마키가 좀 팔렸고요. 그리고 리비안 RS, R1S 뭐 다 고만고만해요. 쉐비 볼트, GM 거, 현대 아이오닉도 5도 그렇고, 폭스바겐 ID4도 그렇고. 지금 보시면요, 나머지 전기차들은 그냥 고만고만해요. 그냥 소규모로 이렇게 팔고 있거든요. 근데 이에 반해서 테슬라를 보시면요, 압도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보시면요,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에서도 이렇게 자동차 신규 판매라는 것들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다들 주머니 사정이 어렵다 보니 그런 거거든요. 특히 이제 저소득층으로 가면 갈수록, 중산층에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지금 자동차 소비나 이런 것들 안 해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새 거 살 거 같아도 지금 좀 미루자 그런 거, 1년 뒤, 2년 뒤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만큼 이제는 주머니 사정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조금 쪼그라들고 있죠. 그런 맥락 속에서, 그러니까 또 이렇게 테슬라가 가장 대규모로 판매를 하고 있다. 이런 걸 보시면요, 지금 뭐 테슬라가 뭐 맛이 갔다, 뭐 테슬라 근데 이렇게 얘기할 단계가 아니에요. 테슬라의 매출이 뭐 확실히 밀린다거나 이런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테슬라는 꾸준하게 판매되고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반도체처럼 이것도 주기가 있는 거예요. 시클리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신다면, 테슬라가 뭐 전체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미국에서도 여전히 압도적인 모습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메가팩 소식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테슬라의 메가팩은 워낙 지금 현재 잘 팔리고 있죠. 자, 꾸준하게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데요. 자, 이 메가팩이 이번에 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자, 이제 계약이 나왔는데 무려 1억 5천만 달러치의 메가팩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새로운 호주에서의 계약이거든요. 자, 계속해서 지금 뭐 호주뿐만 아니라 뭐 미국 전역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죠. 자, 이런 흐름은요, 지금 경기가 불황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더 잘 될 거예요. 더 잘 되면 잘 됐지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공장에도 현재 메가팩 공장을 세우고 있고, 이게 이제 뭐 하반기부터는 이제 이 양조에서 생산해서 계속 판매되겠죠. 자, 그런데 이번에 호주에서는요, 이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하려 했죠. The first 8-hour battery to be built in Australia입니다. 자, 8-hour battery입니다. 자, 옛날엔 2시간짜리였죠. 대부분 2시간, 많으면 4시간 요 정도였거든요. 유지하는 게. 근데 이건요, 8시간 동안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점점 더 요것도 강력해지죠. 그러니까 8시간 동안 지금 뭐 전기가 갑자기 나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뭐 환경적인 문제, 또 뭐 이 내부적인 문제, 또 그 이 전기선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면 위험해지잖아요. 근데 그럴 때에 이런 피크 때에 이런 태양광으로 전기를 모은 거 가지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전기의 낭비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굉장히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앞으로 테슬라의 메가팩 쪽은 이쪽은요 계속 수요가 자동차 이상 이렇게 막 나타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계속 테슬라는요 테슬라답게 계속 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뭐 금리도 내려가고 요런 때가 오기를 좀 기다리시면요 좋은 또 흐름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이제 뭐 자율주행 흐름이 올 것이고 테슬라가 이벤트를 만들어낼 거거든요. 주변에 뭐 이 자잘한 그런 이슈들 있죠. 그런 것들은 너무 그렇게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항상 길게 보시면서 지금 뭐 엔비디아를 보시면 알잖아요, 여러분. 뭐 지금 엔비디아가 갑자기 이렇게 터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다 그런 겁니다. 좋은 기업은요, 결국 시간에 투자하세요. 그러다 보면 기업이 좋아지고 뭔가 만들어지잖아요. 주가는 한순간에 올라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길게 느려서 오르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축적됐다가 한순간에 폭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걸 아시고요. 그냥 바이앤홀드 하십시오. 그럴 때 이게 돈을 크게 버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 종교스TV였습니다.